자, 많은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물퍽이 나오거나 또는 커피퍽을 제거할 때 이 커피퍽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오지 않으면 추출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퍽은 무조건 나쁘고 딱딱한 퍽은 무조건 좋은 걸까요? 오늘은 추출 후 커피퍽 상태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해드리면요, 추출을 잘했는지 추출을 잘 못했는지는요 커피퍽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커피 맛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로스터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요, 저는 원두의 외관을 보고 이 커피가 잘 볶였네, 이 커피는 못 볶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에스프레소 추출 역시 마찬가지로 커피 맛을 보고 커피를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는 포타피터를 정리할 때 커피퍽 상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관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커피퍽이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예쁘게 쏙 하고 떨어지는 게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은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물퍽이 좋냐 아니면 딱퍽이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퍽의 상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추출 버튼을 누르면요, 샤워 스크린에서 물이 떨어지죠. 이 떨어진 물이 헤드스페이스 공간을 가득 채우면은 약 9바의 압력이 걸리는데, 그러면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한 원두의 양과 분쇄도 입자에 따라 가지고 추출 흐름이 결정되고, 우리가 뽑는 에스프레소의 총량에 따라 가지고 커피 맛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추출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미 커피 맛은 결정이 되었는데, 헤드스페이스에 있는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3웨이 밸브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머신 외부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웨이 밸브가 물을 빠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너무 클 경우에는 물을 다 빨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아주 좁을 경우에는 물을 깔끔하게 다 빨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이 헤드스페이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물퍽을 만들지 딱퍽을 만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운도징을 해가지고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너무 많으면요, 3웨이 밸브가 물을 다 못 빨 확률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물퍽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반대로 업도징을 많이 해가지고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적으면요, 3웨이 밸브가 물을 충분히 다 빨겠죠. 그러면은 딱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업도징이 나쁜지 아니면 다운도징이 더 나쁜지 비교하는 영상을 알려드렸잖아요. 결국 그 영상의 핵심이 뭐였어요? 정량 도징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딱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헤드스페이스 공간을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g짜리 바스켓에 원두 18g을 도징하면요, 당연히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때 헤드스페이스 공간만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원두 사용량이 늘어났으니까 추출 시간도 길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추출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분쇄도를 더 굵게 해야 되는데, 동일한 18g의 원두라고 해도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헤드스페이스 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딱퍽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원두 사용량도 달라졌고 분쇄도 입자도 달라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추출량도 달라졌고 헤드스페이스 공간의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인퓨전 시간이 달라졌을 거고 채널링의 빈도 역시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추출한 커피가요, 과연 우리가 원했던 커피가 맞을까요? 자, 퀘스티빈의 원두를 퀘스티빈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 그대로 추출을 하면요, 딱퍽도 아닌 물퍽도 아닌 딱퍽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하지만은 거의 그 중간 사이에 커피퍽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포터필터를 제거해가지고 커피퍽 상태를 보면요, 3웨이 밸브가 거의 대부분의 물은 빨아냈지만은 살짝 촉촉한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퍽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너킹을 하면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하키금 모양처럼 예쁘게 떨어지진 않고요, 약간 다소 지저분하게 갈라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커피퍽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요, 커피 맛은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다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너무 심각한 물퍽과 너무 심각한 딱퍽은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커피를 마셨는데요, 만약 커피 맛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요, 저는 그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드린 부분이요, 아주 공식적으로 딱 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더 커피를 잘 추출하는 선배 바리스타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도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출 방법보다 오히려 더 딱딱한 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사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분의 커피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분의 커피가 최종적으로 맛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원두의 상태나 커피 머신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관능 평가만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커피 맛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관능 평가상으로는 커피 맛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상하게 물퍽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다 라고 하면요, 3웨이 밸브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커피 머신을 수십 년 동안 수리하신 엔지니어 분이 계신데,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요, 이 3웨이 밸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부속은 아닌데, 다만 이 밸브 구멍에 커피 가루가 종종 끼어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빠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백플러싱을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주시면은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두의 배전도 상태, 산패도 상태에 따라 가지고, 즉 원두가 가지고 있는 가스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이 3웨이 밸브의 기능이 다르게 작동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여기에 있는 원두는 제가 지금 한 이틀 정도 방치했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산패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패스트빈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딱퍽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네, 저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커피 맛이 좋다는 전제 하에 딱퍽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개발이 된다면요,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빠.